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262쪽이 되겠습니다. 90번 문제가 되겠죠. 자, 이 부채 감당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이 부채 감당률과 관련해서 자, 중요한 또 수식 용어가 되겠죠. 자, 원래도 또 출제가 되는 용어가 되겠는데 그만큼 자주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부채 감당률은 우리가 순영업소득, 순수익인데 이 순영업소득, 순수익이 이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는가 보는 내용이 되겠는데, 문제에서 순영업소득은 1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순영업소득은 지금 1억 원이 나왔는데 이 부채, 서비스액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런데 봤더니 원금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은 대출금은 만기 전에 갚고 매 기간 이자만 갚는 됐는데, 자, 연금리가 10%죠. 자, 총 투자액 10억 원. 자, 총 투자액 10억 원 중에서 이 지분 투자액 자기자복은 2억 원을 빼니까 이 대출금 저당 투자액 대출금 8억 원 중에서 연금리가 10%죠. 0.1. 자, 요게 바로 뭐가 돼? 이자가 되지. 여러분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인데 문제는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거든요. 이 대출금은 만기 전에 갚잖아요. 그래서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일 때는 우리는 이자만 갚죠. 대출금은 만기 전에 갚으니까 이자만 고려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죠? 우리가 8억 원. 8억 원에 10%. 8천만 원이네요. 8천만 원에 우리가 1억 원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4분의 5, 1.25가 되겠네요. 1.25,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1번 문제로 가서, 자, 또 부채 감당률인데, 이 다음에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임대사업 첫 해의 부채 감당률을 구하면, 자, 문제는 거기 봤더니 이 매입 금액은 100억 원인데 융자 금액은 우리가 60억 원이다. 그리고 이자율 연 10%인데 30년 상환 조건으로 매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죠. 자, 유효 총소득은 20억이다. 자, 유효 총소득은 20억이 주어졌는데 20억 원에서 영업경비를 빼는데 영업경비 비율이 우리가 40%가 나오죠. 자, 이 유효 총소득의 40%가 영업 경비 비율이 40%죠. 그러면 8억 원이 영업 경비고 빼주면은 순 영업 소득은 얼마냐? 12억 원이 순 영업 소득이 되겠죠. 자, 그럼 부채 감당률은 이 순 영업 소득이 2억 원이 순영업소득인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가 균등 분할 상환 조건에서 원금 상환액, 자, 원금 상환액과 관련해서 원금 상환액은 대출금액 얼마죠? 융자 금액 60원이겠죠. 자, 융자 금액 60억, 대출금을 융자기가 몇 년? 30년이죠. 30년으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매년 원금 상환액이 나오죠. 그럼 매년 원금 상환액에다가 이자가 얼마죠? 우리가 첫 해니까 첫 해는 60억에 대해서 이자가 몇 프로? 우리가 10%, 연 이자율 10%죠. 그러면은 첫 해는 대출 아직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대출금에 대해서 연 이자율 10% 우리가 곱해주면 이게 이자입니다. 그럼 이게 원금이고 요거는 이자가 되겠죠. 원금 이자 더해주면 원리금 상환액이 나옵니다. 자, 무슨 조건이죠? 지금 요거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죠.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일 때 우리가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급액을 더해준 겁니다. 자, 더해줬더니 얼마 나오죠? 12억 원에다가 60억을 이제 30을 나눠주니까 2억 원이 되겠죠. 자, 여기는 얼마? 60억을 10%, 6억 원이 되니까 8억 원이 되겠네. 8억 원. 4, 2, 4, 3, 2분의 3이니까
1.5가 되겠습니다. 부채 감당률은 1.5가 되겠죠. 자, 한번 잘 확인해 두시고 92번. 부동산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부동산은 투자를 기각하죠.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투자 가치가 또 시장 가치보다 작은 부동산. 자, 투자 가치는 투자 대상 부동산이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를 투자 가치라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됐을 때 가지는 객관적 가치가 시장 가치인데 이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작으면은 우리는 투자를 하지 않죠. 기각을 하죠. 자, 2번 맞는 질문이고 3번 부채 감당률이 1에 가까이 간다. 자, 여러분 이 부채 감당률이 1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고 대출자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 따른 위험이 높기 때문에 차입자, 대출자 둘 다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따라서 대출자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클 것을 요구하죠. 1번, 3번 맞고요. 이 투자 안에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고 회수기간이 길수록 미래의 불확실성 위험이 증가하죠. 그래서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한 투자이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돼요? 몇 번? 5번 우리가 정답이죠. 어림세법과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다 하니까 틀렸죠. 자, 어림세법인 승수법과 수익률법 그리고 우리가 비율분석법과 이 비할인기법인 바로 단순 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수익률법은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 시간 가치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따라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3번 문제로 가죠. 자, 93번 문제 보면은 박찬호는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다. 현재 박찬호가 보유한 가용자금은 3억 원이며 대부 비율은 구입 금액의 40%라고 한다면은 박찬호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최고 가격은 얼마냐? 자, 여러분이 우리가 대부 비율 LTV를 얘기하는 거죠. 대부 비율 LTV는 우리가 주택 가격에 대해서 이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게 몇 프로죠? 우리는 구입 금액의 40%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40%인데 가용자금이 3억 원이다.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최고 가격은 얼마냐?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우리가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인데 대부 비율이 몇 프로? 40%죠. 이 대부 비율이 40%니까 이걸 넘어가면은 이 지분 비율은 우리가 0.6인데 이 주택 가격에 대해서 이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주어졌죠. 이게 바로 우리는 0.6이죠. 0.3 넘어갔는데 문제는 지금 보유한 가용자금이 얼마다? 가용자금은 3억 원이네요. 3억 원. 자, 그래서 요 수식에서 주택 가격은 0.6에 3억 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분모 분자 10을 곱해주니까 6분의 30억 원이 돼서 나눠줬더니 얼마? 5억 원이 나오겠죠. 그럼 주택 가격은 5억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94번.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어림세법과 비율분석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가.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 순현가는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지 어림세법과 비율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이 조소득승수 지분 배당률은 어림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부채 감당률 대부비율은 비율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4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95번 문제로 갑니다. 비율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부비율이 낮을수록 채무 불이행 시에 원금을 회수하기가 곤란하다. 자, 여러분, 대부비율은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비율이죠. 그래서 이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으니까 채무 불이행 시에 원금을 회수하기가 곤란하죠. 낮을수록 하면 안 되고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해야 맞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 자, 여러분, 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2번 우리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채무 불이행률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유효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그만큼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높아지죠. 작아진다 하면 안 되고 낮아진다 하면 아니고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 해야 맞겠죠. 이 채무 불이행률은 바로 손익분기점 또는 손익분기 현금 수지 비율이죠. 이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로서 유효 조소득에 대해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해준 금액이죠. 자, 이때 이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수록, 즉 유효 조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더해준 금액이 많을수록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3번 틀린 질문. 총자산 회전율은 뭐의 역수? 조소득승수의 역수죠. 자, 이 어림세법에서의 승수법에 우리 조소득승수의 역수가 총자산 회전율이죠. 자, 이 총자산 회전율은 이 투자된 총자산이 총투자한 금액이겠죠. 이 총투자한 금액, 부동산 가격에 대한 뭐의 비율? 조소득가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4번 틀린 지문이고, 5번 자, 영업경비 비율. 자, 비율분석법에 영업경비 비율은 조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영업경비 비율이 낮을수록 기업의 생산성은 높아지죠. 자, 그래서 우선 5번도 틀린 지문,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96번 보시면은 어떤 투자 대상의 비율이 융자 비율이 대부비율인데 LTV가 20%일 때 부채 비율은 얼마냐 얘기죠. 부채 비율. 자, 이 부채 비율은 얼마냐?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우리가 타인 자본가의 비율을 말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모 분자를 부동산 가격으로 나눠주면은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죠. 이 부동산 가격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는 지분 비율, 부동산 가격에서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대부 우리가 비율인데, 지금 대부 비율이 몇 프로? 우리가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더해주면은 우리가 1이 되겠죠. 1이 되니까 지금 대부 비율이 몇 프로? 20%. 여기 20%입니다. 여기 20%, 0.2죠. 20%. 20%면 여기는 얼마? 우리가 지분 비율은 0.8, 80%죠. 그래서 4분의 우리가 1이 되겠죠. 4분의 1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부채 비율은 25%가 되겠습니다. 25%가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9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회수기간법에서 회수기간이 긴 투자일수록 미래의 불확실성 위험은 커진다고 볼 수 있죠. 맞고요.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크다. 자, 97번의 2번은 회계적 이익률법이죠. 자, 이 회계적 수익률법에서 회계적 수익률 또는 회계적 이익률인데 연평균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순이익이 연평균 투자 금액의 몇 배가 되는가 요걸 보는 거겠죠. 이 회계적 수익률이 기업이 설정한 목표로 하는 이익률, 목표 수익률보다 크면은 우리가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죠. 2번 맞는 지문이고 3번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즉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도 커지지만은 이 원리금 상환 부담도 높아지면서 오히려 레버리지 효과도 커집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지문. 순소득 승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라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순소득 승수는 우리가 총 투자액을 순 영업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죠. 자 여기서 총 투자한 금액이 바로 부동산 가격이죠. 이 총 투자한 금액이 바로 부동산 가격입니다. 자, 이 총 투자한 금액, 이 부동산 가격은 순 소득 승수에서 순 영업소득을 곱해주면 구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순소득 승수에서 순 우리가 영업소득을 곱해서 부동산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순소득 승수법입니다. 따라서 순소득 승수법은 어림세법의 순소득 승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또 고려하지 않는다.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4번 정답이고,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작을수록 즉 순영업소득이 원리금 상환의 갚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따르는 위험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98번 문제로 갑니다. 서울 회사는 A 부동산에 100억 원을 투자하려고 한다. 자금 조달은 은행 차입액 대출금을 60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이 부동산의 현금 수지 관련 예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순소득 승수가 나왔죠. 1번. 자 여러분 순소득 승수는 자 총 투자한 금액 얼마죠? 총 투자한 금액 얼마? 100억 원을 투자를 하려고 하죠. 100억 원. 100억 원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순영업소득이 얼마? 유효총소득 16억. 유효총소득 16억 원에서 영업경비 6억 원을 뺀 이 순영업소득은 10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 순소득 승수는 10이 되겠네요. 1번 맞고, 2번 세전현금 수지 승수. 자,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자 이때 수익인 세전현금 수지가 분모로 오는데 순영업소득 10억 원에서 저당 지불액 순영업소득 10억 원에서 저당 지불액 얼마? 2억 원. 저당 지불액은 원리금 상환액 또는 부채 서비스액이죠. 2억 원을 뺀 것이 세전현금 수지죠. 지분 투자액은 100억 원에서 융자액 얼마죠? 60억을 받았으니까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은 4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40억 원을 8억 원 나눠주니까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5가 되겠죠. 2번 맞고, 종합자본 환원율은 뭐의 역수? 요가 역수가 되겠죠. 순소득 승수와 역수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종합자본 환원율 또는 종합환원율을 얘기하겠죠. 이 종합자본 환원율은 역수니까 100억 원에 우리가 10억 원 곱하기 뭐죠? 퍼센티지로 가니까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몇 프로? 10%가 되겠습니다. 3번 맞는 지문이고, 4번 자본 회수 기간. 이 순소득 승수 자체가
총 투자한 금액을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잖아요. 이 자본 회수 기간 몇 년? 바로 이 10년. 총 투자한 금액 100억 원을 순영업소득 10억 가지고 회수한 데 10년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맞고요. 채무 불이행률. 자, 여러분 채무 불이행률은 얼마냐? 자, 채무 불이행률은 자, 유효조소득 문제에서 16억 원. 유효조소득 16억 원에서 자, 영업경비 얼마가 나오죠? 6억 원. 영업경비 6억 원.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2억 원. 그러니까 8억 원이죠. 그래서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몇 프로? 50%가 되겠죠.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이용한 유형의 문제, 이런 문제가 난이도 상위 문제로서 시험에 잘 내죠. 잘 확인해 두시고 99번 다음은 어림세법과 비율분석법에 의한 투자지표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알맞은 것은 채무 불이행률이란 유효조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에 더해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며 손익분기점, 손익분기 현금 수지 비율이라고 하죠. 맞고요. 대부 비율과 1번이 정답이고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이런 관계가 아니죠. 뭐가 성립한다? 이 대부 비율과 이 지분 비율을 더해준 게 1입니다.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을 대준 게 1이지 부채 비율을 대준 게 1이 아니라는 거 주의 좀 해두셔야 되겠죠. 자, 2번 우리가 틀린 질문 3번 지분 배당률이란 뭐의 역수?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잖아요. 지분 배당률은 지분 환원율,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이 지분 투자액에 대한 이 세전 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래서 3번 틀린 질문이고 4번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조소득의 비율. 이 순영업소득이 아닌 조소득의 비율 틀렸고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 분모 문제가 바뀌었죠. 틀린 질문입니다. 1번 정답. 자, 100번 문제로 갑니다. 재무 비율과 승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채무 불이행률이 1보다 작다. 요 값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유효조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보다 크다 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1번 정답. 부채 비율이 클수록 부채 비율이 크다는 것은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대출금이 많아지니까 이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고 또 부채 서비스액, 여러분 대출금도 많아지면은 어떻게 돼?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도 커지죠. 작아진다 하면 안 돼. 커진다. 2번 틀렸고 3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은 순영업소득이 원리금 상환액 갚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저당 투자자는 안심하고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틀렸죠. 대출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1보다 작을 때 하면 안 되고 1보다 크면 해야 맞겠지. 3번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종합자본 환원율, 조소득 승수의 역수가 총자산 회전율. 4번 틀렸고 대부 비율은 저당 투자액 대출금에 대한 부동산 가치가 아니라 뭐에 대한 부동산 가치에 대한 뭐에 차지하는 비율? 저당 투자액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래서 5번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이고요. 101번 다음 산식 중 관계가 잘못된 것. 수익 가격은 부동산으로부터 장래에 기대되는 순이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한 값이죠. 수익 가격은 순영업소득을 환원이율로 환원한 가격 맞습니다. 지분 배당률은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니까 지분 배당률과 세전 현금 수지 승수를 곱하면 1이 나오죠. 맞는 질문. 순소득 승수는 순영업소득에 대한 총투자액 비율, 총투자액입니다. 주의해 두시고요. 건물 가치는 재생산 비용, 재생산 원가의 감가 누계액
감가수정액을 뺀 금액이죠. 맞고요. 자, 상환 비율은 지분 비율에서 뭐 잔금 비율 하니까 틀렸는데 101페이지에 101번 문제 5번 이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더해주면 1이죠.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더해주면 1이니까 상환 비율은 1 마이너스 잔금 비율이 되겠죠.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2번 다음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종합환원율은 지분투자액에서 지분투자액이 아니죠. 종합환원율은 뭐의 역수? 순소득승수의 역수니까 지분투자액이 아니라 총투자액입니다. 총투자액에서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1번 틀렸고 지분배당률이란 총투자액이 아니죠. 지분투자액에서 세전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 지분배당률은 세전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입니다. 대부비율이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원리금 상환분이 아니죠.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이죠. 원리금 상환분이 아닙니다. 자, 4번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 맞습니다. 4번 정답.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이 아니라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3번 문제로 갑니다. 대출기관에서 부동산의 담보 평가 시에 자산가치와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최대 담보 대출 가능한 금액을 산정 구하는 경우 우리가 다음 조건이 명시된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의 최대 담보 대출 가능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나와 있죠. 자, 자산가치 기준이 나오는데 자산가치 기준. 자, 103번에 우선 첫 번째 이 자산가치 기준, 자산가치 기준 또는 우리가 부동산 가격 기준이죠. 자산가치 기준,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게 바로 뭐죠? LTV, 대부비율입니다. 그래서 대부비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데 문제에서 부동산 자산가치 얼마? 20억 원. 자, 부동산 가격 20억 원이 나와 있어요. 20억 원에 대해서 대출금인데 대부 비율은 얼마죠? 우리가 40%가 나왔죠. 대부 비율. 이게 40%, 0.4. 그러면 대출금은 20억 원에 얼마를 곱해주면 0.4를 곱해주면 얼마 나오겠죠? 8억 원이 나오겠지. 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자산가치 기준 얼마? 8억 원 나오고요. 자, 그리고 현금 수지 기준. 현금 수입과 지출 기준을 했을 때 현금 수지 기준 우리가 부채 감당률을 구해봐야 되는데 이 부채 감당률은 또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는가 보는 거죠. 자, 문제에서 우리가 부채 감당률은 1.5고 순영업소득은 얼마? 1억 2천만 원이 나와 있죠. 자,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 대출금액.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금액 얼마를 곱해주면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저당 상수가 0.1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0.1로 주어져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은 요 금액을 여기 들어가겠죠. 자, 대출금액 0.1을 여기에 부채 서비스 이 자리에 여기 들어가면은 얼마 나오죠? 이 대출금 곱하기 0.1이죠. 근데 문제는 부채 감당률이 1.5예요. 1.5. 자, 그러면은 대출금은 자, 요 수식에서 대출금은 결국 얼마? 대출금은 0.1 곱하기 1.5에 1억 2천만 원이 나오겠죠. 분모분제 10을 곱해주니까 1.5에 12억 원. 그럼 분모분자에
또 10을 곱해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120억 원을 15로 나눠주니까 얼마? 8억 원이 되겠네요. 8억 원. 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8억 원. 따라서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104번 문제로 갑니다. 재무 비율과 승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종합자본 환원율의 역수는 순소득 승수. 1번 정답이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의 갚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지 않죠. 1보다 작으면 하면 안 되고 1보다 크면 해야 맞겠죠.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조소득의 비율입니다. 순영업소득이 아닌 조소득의 비율로서 조소득 승수와 역수관계죠.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투자의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는 커진다.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 채무 불이행률은 순영업소득이 아니죠. 유효조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죠.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유효조소득. 틀린 질문 1번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설명했고, 또 올해 작년에도 시험 쳤지만 올해도 출제 예상되는 LTV와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을 이용한 계산 문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문제부터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